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으로 출발하는 지원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그 이후에는 마케팅 비용도 주고 뭐 공간도 주고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는 어때요? 내 돈으로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반갑습니다.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입니다. 코로나 엔더믹을 맞이해서 현재 맞이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엔더믹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에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이슈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이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실제 600만 원 받고 200만 원 더 받는 분들도 있고, 또는 저희 회사는 제가 유튜브 촬영하기 전에 한번 해봤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자가진단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걸 안타까워해야 할지 뭐 고마워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은 고마운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너무나도 많은 업체들이 힘들었고요. 그리고 저희도 녹록치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저희도 외식업 하시는 분들 컨설팅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소상공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프랜차이즈 컨설팅하고 있는 업체들이 이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대표님, 저희 프랜차이즈들 중에 실제로 인건비 때문에 또는 월세를 내는 것 때문에 내가 현재 장사를 하고 있지 않은가? 라는 고민하는 분들이 있대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시급이 12,000원 선이 됐죠. 그리고 15,000원 정도 돼야지만 괜찮은 직원들을 뽑아서 이분들을 또 풀로다가 30일 쓸 수도 없죠. 이분들을 또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쪼개서 써야 하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임에도 불구하고 착한 임대인만 있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계신 프랜차이즈 또는 외식업 종사자들이 주변에 있는 걸 보면서 빠르게 경기가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습니다.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는데 이유는 원래 이 오랫동안 다니던 곳이 있어요. 근데 저희 서촌에 미용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면은 일단 머리하러 가는데 너무 멀어요. 아무리 좋은 선생님이라도 거리가 너무 멀면 저처럼 컨설팅으로 이렇게 바쁜 사람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저희 동네에 새로운 미용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원장님 연세가 66세예요. 굉장히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장인 정신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원장님은 되게 재밌는 게 어떻게 커트를 하냐면 머리를 빗으로 만져보세요. 어디가 좀 꺼졌는지, 어딘 좀 이렇게 볼록 올라왔는지, 아니면 두상의 모양은 어떤지에 따라서 머리를 갖다가 디자인하는 걸 보면서 연세가 굉장히 궁금하다라고 이렇게 느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맡기고 머리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제가 약간 고민하는 한 가지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과연 저도 이 원장님처럼 66세까지 현업에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 질문을 해요. 왜 사업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돈 벌라고요? 라고 얘기해요. 돈을 많이 벌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대답을 못 하세요. 뭐냐면 먹고 살기 위해서 사업을 해요. 또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합니다. 라고 하지만 그게 우리가 비즈니스, 사업을 하는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사업을 하는 이 기업가 마인드,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템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 아이템을 어떻게 고도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유튜브를 잘만 보셔도 내년에 2023년도 예비 창업 패키지에 훨씬 더 합격률은 어때요?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요즘에 재능 기부로 컨설팅을 하고 있는 양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하고 있는 업종은 뭐냐면 재활용센터예요. 실제로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 철거 말고 여러분 또 이제 우리 집에 뭐 화분이 한 20개 있어요. 그럼 이거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런 걸 수거해가는 일을 처음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아이템은 재활용센터예요. 지금 아직 3년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초창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창패를 준비하는 이분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확장할 수 있게끔 정부에서 최대 1억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재활용센터, 다시 말해서 내가 철거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모델하우스를 철거했어요. 그럼 모델하우스는 어떤 걸로 지어지죠? 조립식 건축으로 지어져요. 그러면 조립식 건축으로 지어진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게 되면 조립식 판넬이란 게 나옵니다. 그럼 이걸 다 버려야 되나요?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재사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경기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판넬을 갖다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철거해서 세척된 중고 판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판넬로 짓는 집들이 100년, 200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모델하우스나 창고나 뭐 이런 용도로 사용이 되다 보니까 실제 재판매가 가능하죠. 그러면 첫 번째 모델은 뭐예요? 이 수거하거나 철거에 대한 비용을 받아요. 두 번째는 뭐죠? 여기서 철거한 이 내용물들을 잘 분류해서 재판매를 하게 되죠. 이건 두 번째 수입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재판매하는데 재판매하는 상품에 따라서도 내가 팔 수 있는 데가 다르죠. 예를 들어 판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건설을 하시는 분들한테 팔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양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중고나라나 아니면은 번개장터, 당근에서 팔 수도 있죠. 그리고 쇼룸 같은 경우가 또 이렇게 이제 철거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옷걸이들이 이렇게 수거가 됩니다. 옷걸이는 어디에 올리면 돼요? 이런 거는 쇼핑몰 하는 분들이 있는 사이트에 옷걸이가 현재 1000개 있어요. 가격은 얼마? 비싸지 않게 올려도 어때요? 금방 팔리게 되죠. 이러다 보니까 이 철거나 수거를 하는 사업이 예전에는 3대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지금도 3대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그냥 수거나 철거를 해서 다시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재사용,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엄청난 고소득을 만들 수도 있죠. 두 번째 예입니다. 제가 양주시에 가서 어떤 카페를 하나 가게 돼요. 근데 이 카페에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카페 같은 경우에는 도마뱀이나 이런 파충류들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전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야외에는 토끼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토끼들이 있다 보니까 꼬마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그리고 토끼가 먹는 당근이나 뭐 이런 것들을 또 팔기도 해요. 근데 이 카페는 전체 규모가 20평 정도인데 실제 이 카페랑 화장실 공간은 한 8평에서 10평 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조립식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리로 해서 유리 온실처럼 된 연결된 공간이 한 또 15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는 별로 비싸지 않지만 굉장히 깔끔한 하얀색 의자 테이블로 누가 봐도 사진이 잘 찍힐 만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 카페나 음식점은 과밀 업종이기 때문에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파충류를 전시하거나 파충류한테 먹이를 주는 체험장이죠. 그리고 토끼를 기르고 있고 토끼한테 먹이를 주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토끼와 함께 놀 수 있는 체험 공간 같은 경우도 이거는 하나의 사업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이 그 공간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이벤트를 몇 가지 해요. 근데 메인 수입은 뭐냐면 카페예요. 입장료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파충류 체험관 플러스 토끼를 비롯한 이런 아이들이 동물과 체험을 할 수 있는 체험관으로 쓰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음료를 메인으로 팔진 않지만 다양한 동물 먹이를 팔아요. 스타벅스 못지않는 아메리카노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깔끔하게 만들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는 건축 비용이 굉장히 낮았을 거예요. 그리고 임대료가 공장지대 안에 있다 보니까 본 건물은 굉장히 작고요. 주변에 쓸 수 있는 공터들이 조금 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장은 따로 없는데 바로 카페 앞에가 공터예요. 그냥 주차를 하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요즘에는 차를 가지고 이동해야 되는데 실제로 주차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온라인에 SNS를 잘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3인, 4인 가족의 아이를 둔 부모들은 어때요? 서칭해서 놀러 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큰 돈을 들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잘 만들고 있죠.
K-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들어가 보시면 SNS 지원을 하거나 홈페이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여러분 밀키트를 지원해 주거나 뭐 등등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자영업자분들이 대부분 어떤 걸 몰라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몰라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사업을 찾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정부지원금으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템을 잘 찾아야 돼요. 안 되는 아이템 먼저 배제시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안 되는 아이템인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제가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했을 때 예를 들었던 게 그림 쿠키였어요. 카페인데 고객이 그려진 그림으로 아이싱을 하거나 고객이 그려진 그림으로 케이크를 만들어주거나. 그런데 이 케이크 가게에서 절대로 커피 안 팔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은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재활용센터. 철거랑 수거였지만 이 3D 업종에서 가져온 철거나 수거 중에서 나는 이거를 다시 한번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수익 모델은 이런 게 있습니다. A, B, C, D가 있을 수 있겠죠. 카페가 예를 들어서 문을 닫았어요. 그럼 그 카페에서는 어떤 걸 가져올 수 있죠? 맞습니다. 엄청난 양의 그릇, 그리고 집기, 비품, 다양한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3년 된 예를 들어 에어컨이에요. 라제타가 있어요. 골치 아프잖아요. 근데 여러분 라제타 안에는 도시광부라고 해서 어떤 게 많이 들어가 있죠? 구리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구리는 요즘에 1kg에 얼마일까요? 그러면 이 라제타를 갖다가 구리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이거는 뭐예요? 단순하게 그냥 라제타 수거하는데 내가 얼마를 받았어요가 아니라 라제타를 수거하고 이 라제타에서 또 다른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물상이다, 재활용센터다 라고 하면 트렌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은 트렌드에 맞게끔 운영을 해야지 돈 안 되는 거를 내가 이 아이디어 좋아요 라고 덤비면 절대 정부지원금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업사이클링과 리사이클링이 트렌드예요. 신사업 창업사관학교에서는 엄청나게 어떤 걸 줘요? 자영업을 하기 위해서 소상공인들에게 소상공인으로 출발하는 지원금을 최대 3천만 원까지, 그 이후에는 마케팅 비용도 주고 뭐 공간도 주고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공부하지 않은 예비 창업자는 어때요? 내 돈으로 맨 땅에 헤딩해야 돼요. 2022년도 코로나 엔더믹 상황에서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정부 지원금으로 여러분 나의 카페 그리고 나의 매장을 갖는 많은 주인공들이 나오시길 바라고요. 예창패 그리고 여러분 창업중심대학 로컬 크리에이터 정부에서 최대 1억까지 주는 이런 다양한 사업들 지금부터 준비하셔서 내년에 이 사업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MN컨설팅 연구소 김상미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